자, 프린터 보겠습니다. 1번 취득세, 납세 무제 등에 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것은 별표 3개. 하여튼 납세 무제는 잘 정리해 두시고요. 지금 나가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난이도입니다. 기본적인 난이도. 자, 1번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강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 자, 여기까지 뭐랬죠, 여러분? 과세 물건을 뭐한 사람? 밑줄 취득한 자. 1번은 바로 과세 물건의 취득자. 맞는 말이네요. 2번 건축물 조자설비 그 밖에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이거 뭐랬죠, 여러분? 부대설비 생각하라고 그랬죠? 자, 그거를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게는 그 가설한 자가 취득한 거를 본다. 맞는 말인가요? 틀렸죠? 가설한 자가 아니라 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누가? 상속인 각자죠. 상속받는 취득 물건을 취득한 거를 본다. 그래서 이 상속인 각자를 한 번은 지분이 가장 큰 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네요. 다만 가로 열고 지분을 취득할 때는 자기 뭐에 대해서만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 물건만을 말한다. 자, 4번 민법 등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자, 5번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취득세 납세무는 갑에게 있다. 맞아요? 자, 이거는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제 핵심 프린트 자료였고 그걸로 반복해서 보냈어요. 기본 통칙. 자, 여기서 갑은 누구고요? 채무자고 의리 뭐야? 채권자죠. 의리 뭐 한 거죠, 여러분? 채권자 대위권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갑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지금 갑이 돈 주는가 안 주는가?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압류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 갑이 보존 등기를 하고 있더라 안 하고 있더라? 안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이죠.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먼저 뭐 하는 거고 보존 등기 신청을 하는 거죠. 채권자 대위권 행사한 거죠. 그러면서 보존 등기가 되는 즉시 무슨 등기? 압류 등기 때려달라고 등기 신청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구냐 그 얘기죠. 지금 등기 신청은 누가 했고 의뢰했지만 그 등기 명의자가 누구니까? 갑이니까 취득세는 누가 내야 된다? 갑이 내야 된다 그죠. 예, 충분히 5번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기본 통칙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보여드린 겁니다. 자, 2번 취득세의 취득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죠? 1번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이 뭐죠 여러분? 모든이죠. 이게 원칙이죠. 1번이 원칙이야. 그리고 2번이 뭐죠? 예외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하여 건전한 선박 요 네 가지는 원시 취득에 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예, 그래서 좀 옳은 걸 물어봤죠? 답은 몇 번이야? 그러면 1번이죠 뭐. 자, 3번 부동산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불구하고 공부상의 등재 등록사항에 의하여 부과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공부상과 사실상이 다르면 뭘로 가야 되는가? 사실상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다. 4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아니죠.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니까 유상이 아니라 뭐야? 무상이죠. 무상. 자, 5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자 뭐랬어? 제외한. 그러면 여러분부터 뭘 대답하라? 원칙이야 예외야? 응? 원칙으로 대답하라니죠. 제외한 그랬으니까. 증여된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 증여는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맞아 틀려? 틀렸죠. 증여가 아니라 뭐야? 유상이죠. 나머지 부분이 뭐야? 그게 증여죠. 뭐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글자를 잘 확인을 못해서 틀리는 거죠.
자, 3번.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갑이 과점 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의 과세표는 얼마인가? 다만 비과세나 또는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즉, 이 말은 왜 한가? 모두 과세 대상이다. 그 얘기죠. 3번은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에 대해서 개정된 규정을 수정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료. A 법인의 증자전 자산가 및 주식 발행 현황을 보니까 증자전 자산가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표가 건물은 얼마고? 4억 원이고 토지가 얼마? 3억. 차량이 얼마? 1억. 그러면 이때 건물, 토지, 차량 다 취득세 과세 대상 맞아요? 맞죠. 그리고 다 과표라고 그랬죠? 근데 당구장 위 자산 외에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누구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 2억 원이 별도로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요것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포함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은 우리 지금 뭘 물어봤죠? 뭘 물어봤어? 과세표를 물어봤잖아. 뭘 물어보는지 놓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일단은 취득세 과세 대상 취득가액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 얼마? 4억 플러스 토지 과세 대상 맞죠? 3억. 과세 대상 확인해야 되는가? 예. 차량 얼마? 1억. 그리고 이거와 별도로 누구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 얼마였대? 2억 원.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죠. 자, 요게 바로 이제 무슨 가액이 되는가?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과표가 되는가? 얼마죠? 10억. 네, 그래서 10억 고르면 되죠? 정신 차려야 돼. 10억 있어? 5번 딱 찍으면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이렇게 이게 산수지. 4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는 10. 출제를 생각해봐. 이걸 물어봤겠냐고.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는 여러분 생각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출제인 입장에서 자꾸 문제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가? 과연 여기서 출제인이 뭘 요구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당해. 출제원한테. 요 가액에다가 여기 지금 뭐 한 번 더 해야 돼? 과세 지분율. 그러니까 그 밑에 뭐가 있어? 바로 주식 발행 현황. 이걸 보는 순간 아, 요걸 잡아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예. 자, 그럼 과세 지분율 계산합시다. 자, 회사가 발행할 때 설립 시 법인 설립 시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는 몇 주? 5, 응? 회사가 발행한 설립 시 발행한 주식수 몇 주? 5만 주 분의 자 갑이 갖고 있었던 주식은 몇 주 돼? 2만 주죠. 그러면 이때 갑의 지분율은 몇 프로야? 또 어려? 몇 프로야? 40%죠. 그럼 과점 주주야 아니야? 아니죠. 설사 과점 주주라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과세 지분율이 있어 없어? 없죠. 자, 그 다음에 2018년 10월 5일 날에 뭐 했대? 증자했대. 자, 이때 증자로 인해서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 몇 주? 10만 주. 자, 이때 증자로 인해서 갑이 취득한 걸 보니까 4만 주를 추가 취득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존에 몇 주에다가 2만 주에다가 4만 주가 추가됐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갑의 지분율은 몇 프로야 이제? 60%죠. 과점 주주인가요? 예. 그것도 처음 최초 과점 주주가 됐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 과점 주주가 된 날 지분 전부. 그래서 과세된 지분율은 몇 프로야? 60%죠. 따라서 과세표는 얼마로 대답하셔야 돼요? 6억 원으로 골라야 되죠. 6억 원. 이해하셨어요? 저 같으면 저는 이대로 안 냅니다. 그럼 이미 이건 기출문제는 나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해봐. 그럼 이 기출문제 이걸 그대로 똑같이 내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안 내겠죠? 자, 그럼 우리가 그거에 대응하자는 얘기죠. 대응해서 준비할 게 뭐다? 산출색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뭘 곱하는가?
세율. 그래서 뭐가 나오는가? 산출색이 나오겠죠? 그러면 저 같으면 저는 이걸 물어본다고요. 취득세 얼마냐? 그러면 결론. 갑이 내야 되는 취득세 얼마냐? 이게 결론이야. 그러면 산출세가 얼마 돼야 되는가? 세율 몇 프로 적용했어? 특례세율 2% 적용하라 했죠? 특례세율 2%죠. 그러면 과표 얼마니까? 6억 원에 2%가 얼마? 또 어렵네. 2, 6, 12. 얼마야? 1200만 원이죠. 우린 이게 어려워. 1억 2천인지 1200만 원인지 120만 원인지. 그래서 저 같으면 저는 이걸 물어볼 겁니다. 물어본다. 제가 출제위원 된다면 물어볼 거는 요거다 얘기죠. 얼마예요? 취득세. 얼마? 1200만 원이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추문의 계산 문제 나오시는 부분이니까 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8조 취득세 과세 물건 나왔네요. 자, 기본서 보겠습니다. 108조. 뭐 취득세 과세 물건의 개별 문제로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득세 과세 대상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죠, 여러분? 세 가지. 108조 부동산과 준부동산과 권리.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랬죠, 여러분? 광어권과 어업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광어권과 어업권. 뭐만 과세 대상이다고? 광어만. 도다리는 아니죠. 모둠에도 아니고. 오로지 취득세 과세 대상은 뭐마냐? 광어마냐, 광어만.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온 데서 과세 물건이 나오면 개별 문제는 아니지만 종합 문제에서 보기 지문은 나온다고 요게. 그러면 오로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상 권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상 권리, 즉 뒤에 권자가 붙으면 오로지 뭐만이고 광어만이죠.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어업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X야? 그렇죠. 광어만 과세 대상인 거죠. 광어만 과세 대상이죠.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렇게 했죠. 광어, 어업권을 제외한 권리. 그럼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어. 최근에. 광어. 그래서 시험에는 어업권을 제외한 취득, 요 권리는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맞았냐 틀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뭐. 자, 그 전에 뭐가 나왔냐? 요 광어가 아닌 권리로서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뭐가 나왔냐? 부동산 임차권의 최근에 나온 거죠. 그럼 부동산 임차권 취득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고 아니다고? 얘는 절대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어. 왜? 얘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죠. 취득세는 과세 물건에 뭐를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소유권. 소유권 외의 법률상 권리는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다고. 여름 민법에서 제일 먼저 권리 배우시죠? 권리 중에서 뭐야? 소유권. 본권 중에서 소유권만 과세, 나머지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노출됐다 안 됐다? 됐다고. 그럼 이거 또 나오기 힘들다고. 그러면 부동산 임차권이 아니면서 시험에 나오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한테? 아파트, 당선권, 분양권, 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뭐 입주권,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건 또 여러분이 실무와 관련이 있어 없어? 있죠. 당연히 여러분이 이거 취급하는데. 결론, 얘들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거를 양도한 사람한테는 양도세 과세해 안 해? 해야죠. 양도세는 과세해야죠. 왜? 뭘 받았으면? 피를 받았으면. 피가 바로 뭐가 되는가? 양도 차익이 되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이런 거 미등기 전매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돈 버는데. 됐네, 여러분? 예. 됐어. 뭐 나머지는 별로 신경 쓸 건 없어. 다만 좀 제가 보충적으로 여러분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109쪽을 좀 잠깐 보아주시죠. 109쪽. 자, 건축물.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은 단순히 건축물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뭐? 건축법상 건축물. 이때 건축법상 건축물에 이미 여러분 공법 시간 어제 했나? 어제가 공법인가요? 뭐 주정 과목이라며. 공법이. 세법은 안 해도 공법은 한다며.
해봐라. 자,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시설물이죠. 자, 시설물을 보시면 두 가지로 구분한다, 여러분. 예. 그래서 토지나 지하 또는 다른 구축물에 뭐 설치하는 시설. 말이 어려워. 오히려 한글로 풀어 썼더니 더 어려워. 이걸 종전에 뭐라 표현했냐? 구축물 그랬어, 종전에는. 근데 구축물 하니까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바꿨어. 뭘로? 설치한. 더 못 알아들어, 이런. 그 다음에 이거 뭐죠?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이거는 종전에 뭘로 말한다, 여러분? 특수부대 설비. 아까 봤던 부대 설비.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 자,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할게요. 여러분, 요 구축물은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과는 별개야. 요거는 건축물과 별개야. 건축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는 거야. 민법에서 여러분 배우셨죠? 정착물. 그죠? 정착물은 크게 건축물. 그리고 그거 이외에 뭐 있다면 뭐 돌장이, 담장인지 뭐 그런 게 둥둥이 있다며. 그것도 민법이라며. 그래서 건축물과는 별개의 하나의 독립된 뭐다, 여러분? 부동산이 되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건축물과 별개야? 아니야. 건축물의 얘는 일부야. 건축물의 일부야. 일부가 되는 시설물이죠.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에 여기 어디 보시냐면 개수 잠깐 봅시다.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셔야 될 것이 저 취득의 개념에서 여러분 113쪽 잠깐 한번 와 보실래요? 113쪽. 자, 113쪽 맨 위에 보시면 우리 지방세법에서 건축과 개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건축은 뭐를 말한다? 건축법상 건축을 말한다. 밑줄 건축법상 건축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이란 뭐죠, 여러분?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이걸 말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개수가 나와 있죠. 예. 즉 개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개수. 자, 이때 개수는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했죠. 그래서 1번 건축법상 밑줄 뭐 대수선을 우리는 지방세에서 뭐라 표현한다? 개수에 포함하는가? 건축법상 대수선을 지방세법에서 뭐라 표현한다고? 113쪽을 보고 있어야 된다고. 113쪽 메인이. 집중해. 그래서 건축법상 대수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2번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 이거 이름이 길잖아. 그러니까 이걸 뭘로 표현한 거야, 여러분? 설치하는 시설물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다음에 3번 보세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뭐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이렇게 이걸 뭐로 표현한가? 딸린 시설물. 그래서 이는 알아만 두세요. 설치하는 시설물 건축물과는 뭐야, 여러분? 별개의 독립된 하나의 부동산 간주하는 거고 딸린 시설물 건축물이 뭐야, 여러분? 일부분을 구성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자, 요런 것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치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면 이건 무슨 취득이냐? 요거는 원시 취득.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러나 설치하는 시설을 뭐하거나 수선하거나 또는 딸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면 요거는 뭐 어디에 포함한다, 여러분? 개수. 그러면 원시 취득과 개수일 때 차이점은 뭐냐? 원시 취득은 바로 보존 등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시 취득이고 요거는 뭐죠, 여러분? 개수는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 그러면 원시 취득일 때와 간주 취득일 때의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과세 표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랬죠. 여기는 무슨 가액이죠, 여러분? 전체 가액이라고 그랬죠. 전체 가액. 근데 간주 취득일 때 무조건 무슨 가액이랬죠,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라고 했죠. 이게 차이점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원시 취득으로 보냐, 개수로 보느냐, 간주치로 보냐 것은 뭐가 달라져, 여러분? 과표가 달라져, 과표가.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게 좀 어려운 개념이야. 꼭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잠깐 108조 마무리 합시다, 이제. 자, 108조. 그래서 부동산, 준부동산 권리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뭐다? 광어. 근데 109조에 건축법상 건축물 요거에 대한 범위가 우리 취득세인 과세 대상인 건축물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좀 확인해 주시고요. 109조 내용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부수면 뭘 말하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어디로 가느냐 이제 쭉 넘어갑시다. 112조 취득의 개념 나와 있네. 별표 하나. 취득은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문제 풀 때도 봤던 것처럼 취득에 대한 원칙이 나왔죠. 취득이란 외울 필요 없어.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범위다,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 수변의 매립이나 감축에 따른 토지, 조선도와 이 밖에 유산, 여기부터만 밑줄 치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 뭐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 결론 취득다. 뭐야, 여러분? 모든 이게 결론이죠. 근데 원시 취득에 가열고 수용 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한 것은 원시 취득이야? 아니야? 아니다. 그 얘기죠. 뭐 그것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 말이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 결론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뭐 유상, 무상이야. 뭐야, 여러분? 모든 취득, 모든. 자, 예외가 있죠, 여러분? 예외. 별표 하나. 아까 봤던 것처럼 차량, 기기, 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 선박은 반드시 뭐 확인하시라고요? 취득 형태 확인하셔서 원시 취득은 취득을 보고 안 보고 뭐일 때만 승계 취득일 때만 취득을 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개수, 건축과 개수라는 개념이 나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간주 취득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간주 취득. 형식상 취득이라는 행위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행위에서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하면 증가하면 그 증가한 가격을 뭐 한 걸로 보는가?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거기 양가로 1, 2, 3, 4가 바로 간주 취득의 대표적인 유형을 제시하는 겁니다. 유형. 선박 차량, 기계 장비의 뭐죠, 여러분? 종류 변경. 2번 토지 지목 변경. 저는 3번을 더 중시합니다. 과거에는 2번이 중요했어. 뭐죠? 토지 지목 변경이 오리지널 간주 취득했는데 지금은 3번 건축물의 뭐죠? 건축인데 어떻게 했어 거기?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이다니죠. 그럼 저건 뭐라 했죠?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은 뭐야? 증축, 개축, 이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왔네요. 뭐 여러분? 개수. 무슨 취득이에요? 간주 취득이죠.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과 개수는 좀 있다. 과표할 때 이게 또 나오는 거야. 과표할 때. 자, 그 다음에 과점주주 취득. 역시 대표적인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에 해당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비과세 갑시다. 뭐 최근에 비과세는 뭐 개별 문제로 나오곤 있지 않고요. 나와봐야 종합 문제에서 나온다. 보기지문 나왔죠. 보기지문으로. 그래서 종합 문제용으로 보시면 돼요. 비과세는 뭐 종합 문제용으로만 대비하신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만 확인할 줄만 알면 돼. 자, 113점 맨 밑에 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자, 여기서 여러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묶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누가요, 여러분? 과세권자. 그다음에 외국 정부나 주한 국제기구가 취득하면 우리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다, 부과하지 않는다. 단 주의할 게 딱 하나랬죠, 여러분. 여기서는 뭐 외국 정부가 나오면 뭐 확인하라? 상호주의 확인했죠. 그래서 단서 보죠. 114쪽 메인이 이런 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대한민국 정부 기관이 취득이 돼서 뭐 하면 과세하면 그 외국 정부의 취득도 우리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상호주의. 바로 작년에 나왔던 게 2번이죠.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2번.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역시 누구죠, 여러분? 과세권자죠? 자, 여기는 조건이 뭐야? 밑줄. 귀속 또는 기부채납. 이게 나오네요. 이게 특징이야. 귀속 또는 기부채납.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 뭐라는 거 잘 아실 거고요. 자, 이거를
조건을 취득하는 뭐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은 뭐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근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다시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그래서 양가로 1번과 2번.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은 원래 뭔데? 비과세인데. 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봅시다. 첫째, 양가로 1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했대, 이행하지 않았대? 이행하지 않았대.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걸 조건으로 비과세인데 그걸 안 했대. 그래서 타인에게 뭐 했대? 매각, 징역 또는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변경됐다. 그럼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죠. 뭐.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가로 2번은 뭐냐? 얘는 이행을 했어. 양가로 1번은 이행을 했어, 안 했어? 양가로 1번은 이행을 안 한 거고 양가로 2번은 이행을 했어. 그게 차이점이야. 단 이행을 했는데 그 이행한 것에 대해서 그 이행한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시설을 뭐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또는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으면 그때는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요걸 저는 이걸 많이 들거든요. 우리 영등포 역사, 전철역 아시죠? 자, 그럼 영등포역에 가시면 영등포역은 이렇게 지하와 지상에 건물 되어 있죠. 그래서 1층까지인가요? 여기는 뭐고요? 전철역이죠. 2층까지인가? 1층인가? 2층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위에는 뭐죠, 여러분? 백화점이잖아. 안 가봤어요? 자, 그럼 오늘 단체전 한번 가봅시다. 날도 따스한데 뭐 손에 손을 꼭 잡고 한번 가봅시다. 그럼 여기 전철 역사단 말이야. 그럼 전철 역사 건물을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로 져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들어온가? 롯데가 들어왔죠. 롯데가. 다른 말로 민간 자본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민간 자본이어서 역사 건물을 신축한 거죠. 역사 건물 신축한 거죠. 그러면 롯데는 대표적인 무슨 법이냐? 영리법인이죠. 영리법인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롯데가 건물을 건설하고 이걸 어디에? 국가 등에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귀속하는 거죠. 소유권 옮기는 거죠. 그 대신 얘들도 건축비를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뽑아야죠. 그리고 수의사업을 창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부분은 전철 역사로 사용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뭐로? 백화점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 얘들도 이 건축비를 뽑고 수익을 창출하는 거 아니야. 그럼 공공재를 국가 예산을 하지 않고 민간 자본으로 조달하고 그래서 필요한 공공재 확보하고 또 영리법인은 민간 자본 투자하면서 수익 사업을 창출하는 거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조달한 거죠. 그럼 이때 롯데가 건물 신축했다.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어떤 조건이니까? 국가 등에 귀속할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때 롯데한테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귀속했어 안 했어? 했어.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뭐 하면은 무상으로 사용하면 그 무상 사용 부분에서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다 그죠. 대가를 받고 있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개념만. 이게 바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올해 또 시험에 나온다면 저는 이쪽으로 보는 거죠. 뭐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이쪽으로 다시 나올 때가 됐다. 나온다면 보기 지문에. 그러면 형식적 취득의 대표가 바로 뭐랬어요? 그러면 신탁법상 신탁이죠. 주의사항. 이때 비과세 대상을 오로지 뭐 해야 한다? 신탁법상 신탁만이 비과세죠.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신탁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야. 얘는 비과세 안 해줘. 비과세는 신탁법상 신탁에 한해서만 비과세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에 변경된 신탁재산으로서 신탁계약 당사자인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하면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는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신 거죠? 민법에서 배우셨던 신탁 개념 끌고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만요?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만 비과세를 했어. 여기서 탁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탁계약 당사자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신탁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도 안 보고 취득으로도 보고 안 보고 뭐로도 안 보는 거 양도도 안 보는 거죠. 그 취득세 양도세 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단서가 있네 여러분. 본문 단서 확인합시다. 저는 본문 단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게 이렇게 신탁법상 신탁 등기변경 신탁 재산이라 하더라도 자 밑줄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밑줄 하나 또는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형 토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법에서 자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성격이 같아 달라? 다르죠. 재건축과 재개발은 성격이 다르잖아. 그래서 어떨 때 재개발인지 어떨 때 재건축인지 그건 여러분 공법에서 뭐 잘 배우셨을 테니까 뭐 이제 제가 더 이상 사업할 필요가 없고 설명할 필요가 없고 자 어쨌거나 그러면 재건축 조합과 재개발 사업 합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차이점 중에 우리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재건축 사업일 때는 소유권이 이전되죠. 즉 누구로부터? 조합원으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가죠? 조합원으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가요? 조합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계속 조합원의 명의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즉 여기서 사업 주체는 여기가 누가 되는 거고 재건축일 때는 조합. 여기는 조합인데 요 명의가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요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 두 개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어디에서는? 취득세에서는. 즉 취득세는 취득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는데 여기는 취득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즉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토지 등을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 재건축 조합에게 넘겨야 되죠. 이제 공법 우리 다 배우셨죠? 이제 공법 조금 끌고 들어볼게요. 공법상 사업 진행 절차를 알아야 좀 우리 세법이 이해가 된다고. 그럼 이때 요 조합의 토지 등을 누구한테 넘긴다고? 조합에게 넘기죠. 어떻게 넘겨 명의를? 야 갖고 가. 그럼 갖고 가는가? 명의를 어떻게 줄 거냐고. 난 한 번도 안 줘봤는데. 응? 아니 조합원이 갖고 있던 토지를 누구한테 넘겨야 돼? 조합에게 넘겨야 되죠. 무슨 계약을 맺어? 신탁계약이죠. 신탁계약. 그래서 신탁법상 신탁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죠? 조합에게 넘어간다고. 조합.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그냥 계속 누가 갖고 있다고? 조합원의 명의를 그대로 해. 그냥. 그리고 재개발 주택이 어떻게 되면 완성이 되면 여기서 이제 무슨 절차 거치죠? 완료가 되면 청산 절차 거치죠. 그때 정리가 된다고 등기부가. 근데 여기는 이미 누구 명의로 넘어온다고? 조합의 명의로 넘어와요. 그럼 이때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에게 넘어갈 때 무슨 계약으로? 신탁 계약 체결에 따라서 입니다. 그러면 신탁법상 신탁 재산에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난 거죠. 누구에게? 조합에게. 그럼 원래 이 신탁법상 신탁이 원래 뭐를 해줘야 되는가? 뭐 해줘야 되는데? 비과세잖아. 신탁법상 신탁이 때문에 비과세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조합은 뭐가 되는 거고? 위탁자가 되고 조합이 뭐가 되는가? 수탁자가 되는 거잖아. 그럼 위탁자도 누구한테 넘어왔어? 수탁자. 그 원래는 뭔데? 비과세지만 이게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또는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라든지 정비법상 재건축조합과 누구 간에? 조합원 간의 신탁일 때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야. 비과세를. 이해하셨어요? 거기까지? 예. 그럼 비과세를 안 하니까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과세를 하겠다 지금 가죠. 그래서 지금 조합주택용 부동산이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조합에 넘어왔죠? 이때 이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누구 거는 조합원용은 이거는 이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처분 내용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럼 요 재건축 주택이 완성이 됐을 때 그 완성된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뭐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될 거야. 뭐 비조합원용. 이 비조합원이 바로 뭐가 되는가? 이게 일반 분양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뭐 더 규모가 크다. 그럼 뭐 이제 공동시설이 뭐 확보가 된다든지 뭐라 그러지? 조합원과 비조합원 그리고 뭐 공동시설이라고 그러나? 응? 갑자기 까먹나? 아, 요즘 이제 큰일 났네. 뭐라, 아이씨, 어떻게. 그러면 요때 요 재건축이 완료가 됐을 때 조합원에게 돌려줄 것은 지금 명의는 누구지만 조합이지만 이거를 누가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냥 조합원이 그대로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명의가 좀 넘어가는 거 안 넘어가는가? 안 넘어가는 거죠. 안 넘으니까 이때는 여기는 취득세를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뭐만 요것만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과세할 거냐가 아까 우리 취득식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에 따른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사용 검사를 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보시고 조합이 취득할 때는 주택 재건축업일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에 취득한 걸로 보세요라고 하는 거다고. 그래서 아니 이제 공법도 했으니까 이해를 돕게서 한꺼번에 다 한 거야. 이씨 더 돌아버리겠다. 돌아버리겠으면 그냥 끊어서 정리해. 끊어서 납세의무자 따로. 그 다음에 뭐 비과세 따로. 그 다음에 뭐 취득식이 따로. 그게 더 낫겠다. 표정 보니까. 괜히 했다 싶네. 이게 그럼 아직 들어가지 마. 그래서 여러분 결론 냅시다. 따로따로 합시다. 아직은 조금. 자, 그래서 원칙 신탁법상 신탁은 뭐지만 비과세 결론. 그런데 그 신탁이 누구일 때는 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과 누구 간에 조합원 간에 신탁일 때는 비과세로 하고 안 하고 뭐 한다? 과세한다. 그렇게 정리해. 그럼 이때 조합은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이 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는 주택조합일 때는 언제고 사용 검사를 받은 날에 취득한 걸 보는 것이고 주택 재건축 조합일 때의 비조합원 토지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에 취득한 걸 본다. 이게 바로 장애 시험에 나왔던 거죠.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끊어서 가자고. 끊어서. 이해하셨죠? 그냥 결론 어쩌라고? 신탁법상 신탁은 뭐지만 비과세지만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에 또는 비조합원형 토지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예, 그렇게 끊어버려. 예. 자,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저는 좀 이제 공법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테니까 한 번에 쭉 흐름을 훑어봤더니 더 어렵네. 자, 그냥 잘못했어요, 제가. 2번 관련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합시다. 자, 요 환매권 행사는 또 뭘 알아야 되는가? 이건 이미 어디서 배우셨어? 민법이죠. 이제는 공법하다 이제 민법까지 가냐? 자, 환매권 행사가 중요한가? 환매권 행사. 그러니까 환매권 행사했으니까 매도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갔다가 매수자한테 갔다가 다시 누구한테 온가? 매도자한테 되돌아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 무슨 취득이라는 얘기야? 형식적 취득이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근데 주의할 게 이거였죠. 이 환매권 행사를 왜 했냐 보죠. 그럼 거기 책에 나오는 것처럼 뭐였어요 여러분?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법률 부칙 이거 외울 필요 있고 없고 그냥 뭐에서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다.
법률 명칭을 외울 필요는 없어서 그냥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환매권 행사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그 매수자 취득은 취득세를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뭐 하겠다? 비과세를 하겠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요거와 꼭 연결시켜 있다고. 연결시켜야 될 게 있다고. 적혀 있나? 참조 몇 페이지? 142. 자, 142쪽에 오시면은 맨 위, 142쪽 맨 위 양가로 1번 찾으셨어요? 자, 요거는 뭐라 했죠? 그러면 여기는 환매 등기가 병행되는 뭐야? 부동산의 매매입니다. 그래서 그럼 위와 아래와 차이점 뭐야? 요거는 강제고 요거는 계약이죠. 계약. 당사자 간 매매 계약에 의한 거고 요거는 법률에 의한 경우고. 그러면 이때 이렇게 당사자 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환매권이 매도자한테 부여돼 있고 그 환매권을 행사했다 안 했다? 했다 그 얘기죠. 그럼 그때 그 매도자 매수자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야? 아니 과세야 과세. 요게 차이점이야. 그러면 이때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떠하는 얘기야? 표준세율에서 2%를 뺀 무슨 세율 적용하라? 특례세율을 적용하세요. 그 얘기야.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또 어떻게 끊어? 아니 자기가 모르겠다고 억지로 연결시킬 필요 없어. 저는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해서 정리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구분이 안 되거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따로 끊으라고. 그냥 몰라 그냥 환매권 행사에 따른 관련 법률이 한 거다. 그럼 그냥 비과세 그걸 끝내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어디 가서 다시 하자고. 특례세를 따로 하자고.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판단해. 아 이렇게 연결했더니 더 어렵다. 그러면 그냥 따로 끊어서 가는 거고. 이제 조금 공부가 되시면 이렇게 비교가 되는구나 라고 하면 비교하는 식으로 정리하시고. 이해하셨나요? 예.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5조 임시건축물 갑시다. 매니 임시흥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취득이죠. 밑줄 임시건축물 취득이죠. 그럼 여기에서 임시건축물 뭐래서 건축법상 건축물에서 가건물이라서 가건물이라고 그랬죠. 가건물. 그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취득세 부과한대 안 한대? 안 한대. 단 조건이 있어. 뭐죠?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다고. 근데 위에 다시 가를 닫고 설사 이게 비과세 대상인 임시 건축물이라도 밑줄 무슨 대상이면 중과세율 대상. 이거 아주 중요하죠. 중과세율 대상에 해당하면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왜 안 해줘? 중과세 대상이니까. 꼭 중과세 대상은 글자 그대로 세율을 무겁게 때리겠다는 얘기죠. 얘는 오히려 세율을 무겁게 때리겠다니까. 중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설사 얘가 무슨 대상이라더라도 비과세 대상이라거나 또는 무슨 세율 대상이라더라도 특례세율 대상이라 하더라도 특례세율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중과세는 어디도 나오고 비과세도 나오고 어디도 나와? 특례세율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요 비과세 대상이거나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라도 뭐일 때는 중과 대상일 때는 그러한 비과세 특례세율 대상에서 어떻게 하고? 제외해서 무조건 뭘로 때린다? 중과세율로 때린다. 그 얘기죠. 요즘 시험에 여기까지 나와. 그러니까 요즘은 딱 하나로 딱딱 여러분 책 있는 대로 딱 이쪽은 이쪽, 이건 이쪽 이렇게 구분돼서 물어보지 않고 연결시켜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또 어렵다고 그냥 투덜투덜 되는 사람도 있고 벌써 인생이 그냥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이씨. 시험이 이렇게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합시다. 무슨 대상은? 중과 대상은 글자도 무슨 세율을 때리려고? 중과세를 때리려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중과세 대상이 설사 법에서 규정하는 무슨 대상이거나 비과세 대상이거나 특례세율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비과세 특례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오로지 어떻게 했다고 중과세 하겠다고. 이제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축하합니다. 오늘 문제집 나왔네. 아이고야 좋겠다. 기본서도 아직 제대로 못 봤는데 문제 나왔죠. 근데 있죠. 이론 정리한 거를 뭐를 풀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실력이 들어. 그래서 내가 이론을 알고 있는 걸 모르는 걸 문제 풀면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남들 다 풀어. 걱정하지 말고. 자, 4번 갑시다. 개수 갑시다. 개수 나왔다. 자, 개수일 때 시험에 나오는 게 요거죠. 장유인가 요것도 시험에 나왔죠. 자, 주택법상 밑줄은 뭐다 여러분? 공동주택이야. 공동주택 동그라미 공동. 단독주택이 아니야. 공동주택의 개수로서 이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의 주택 시가 편익이 얼마예요 여러분? 9억 원 이하인 와 관련된 뭐는 개수는 결론 뭐랬어? 비과세. 근데 다시 위로 올라갑시다. 뭐 건축법상 대수소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대? 제외한대. 그러니까 요 법률 문구 자체로는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적어놓으라고 그랬죠. 뭐 아파트에 노후화된 엘리베이터 교체 이런 걸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끔 뉴스 시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엘리베이터 사고 났다고 가끔 나오죠, 여러분. 그런 노후화된 엘리베이터 교체할 때 엘리베이터는 원래 취득세 과세 대상이야 아니야? 이잖아. 여기니까 딸린 시설물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있잖아. 그럼 원래 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뭔데?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오래된 노후화된 엘리베이터 교체한다? 그럼 그거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여기 과세 대상으로 안 나왔으면 4번이 있을 필요가 없는가? 그죠? 근데 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엘리베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오래된 엘리베이터 교체하려고 할 때는 이때는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자, 그럼 오늘 나가 프린터 잠깐 하나 봅시다. 문제 4번 보죠. 자, 4번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 찾아봐랐어.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 자, 1번 신탁법에 따라 신탁 등기부에는 신탁제에서 위탁도 수탁자,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가 나오면 뭐야? 비과세. 여기서 끊기면 비과세인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 조합이 나면서 조합원 간의 신탁이라든지 또는 이런 주택조합이나 또는 주택재건축 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다. 그러면 이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거까지 보셔야 돼요. 자, 2번. 관련 법률에 따른 나왔네. 관련 법률. 아하, 징발재산 정리하거나 특별조치법을 말하는데 여러분은 거기까지 외울 필요는 있고 없고 그냥 법률에 따라서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자 밑줄 뭐 환매권 행사 비과세죠 뭐. 자, 3번 임시흥행장 등 존속기간이 자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흥 역시 뭐야 여러분? 비과세네요. 자, 4번.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 아, 나왔다. 4번이 답이죠. 무슨 주의? 상호주의. 너 과세한다고? 그럼 우리도 과세라는 얘기야. 자, 5번.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 편익이 얼마?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는 비과세죠. 다만 뭐는? 건축법상 대수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거 시비 걸지 마라. 그 얘기죠. 오케이? 예.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취득식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